선거 열기 이제 막판입니다. 후보들 휴일도 잊은 채 이 표심 잡기 위한 유세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이죠. 자, 저희 시사자키에서도요, 오늘부터 5일 동안 유력 정당 후보들의 대포 공약을 한 당 한 당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이 노동절이기도 해서 이 노동 공약을 대표로 내세우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는데요.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을 연결합니다. 노회찬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그런 분위기를 유사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으세요? 네, 현장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유세 그 정보를 알고서 이렇게 멀리서부터 찾아온 분들, 또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와서 예. 굉장히 좀 감격스럽게 스스로 예. 이렇게 유세에 합류하고 이런 걸 보면서 예. 여론조사상에 나타난 상승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 배경은 뭐라고 분석하세요? 예, 저희들은 굉장히 좀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4월 초까지 그 거대 정당들의 경선 때문에, 예. 우리 후보가 이렇게 일찍이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명을 받지 못하다가 4월 중순부터 이제 TV 토론한 지 5차례 정도 하면서, 예. 좀 이렇게 이제 그 우리 후보의 노선이라거나 정책 공약, 네, 이게 이제 표현되면서 급상승하는 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TV 토론이 1등 공신이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TV 토론 준비를 철저히 하시나요? 예, 철저히 할 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는 여러 저희들이 만든 정책 공약이 그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거의 투명 인간처럼 4월 초까지는 투명 후보였죠. 예,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물론 TV 토론이 1등 공신하는 거에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일각에서는 1등, 2등 문재인 안철수 표차 즉 지지율 차이가 좁혀질수록 심상정 후보한테는 불리하고 좁혀지다 보면은 이러다가 이 문재인 후보가 안 되겠네 해서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가고 반대로 이 1, 2등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 심상정 후보 지지율은 올라간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틀린 분석은 아니라 생각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두 후보가 굉장히 그 적은 격차로 이렇게 경쟁할 경우에는 예. 원래는 심상정 후보 정의당 지지표인데 예. 그런 이제 두 양강 후보의 게임에 예. 어느 한편으로 쏠려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저희들도 굉장히 애석하지만은 무해한 현실입니다. 예. 그럼 지금 대선 구도가 양강 구도에서 1강 2중 구도로 바뀐 거는 심상정 후보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반가운 거네요. 예, 반가운 거죠. 근데 저희들 표가 물론 저희들 자체 분석이긴 합니다만은 그 문 후보나 안 후보 문 후보 측에서는 별로 오지 않았고요. 예. 안 후보 측이 이제 좀 위상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허. 양강에서 밀려나면서 당선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그쪽에서 좀 오는 것 같고요. 예. 가장 많이 저희들에게 오는 거는 그동안에 어느 후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예. 관망하던 예. 무당파 예. 쪽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표가 쏠리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도 직접 될 만한 후보한테 표 주는 거는 그야말로 사표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될 만한 후보한테 주는 표가 왜 사표입니까? 그 말은 이제 좀 잘못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보도가 되었는데 예. 과거에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굉장히 큰 격차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명박한테 보내진 표가 결국에는 나라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4대강 망치는 사표가 된 거 아니냐. 네.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높은 득표율로 유효 득표율로 당선되었지만 예. 사실 그 표도 대통령이 감옥까지 가게 되는 예. 그 역할 이상을 해낸 게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런 것이 전형적인 사표다. 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심상정을 찍어야 그게 진짜 이 나라의 개혁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표는 심상정에게 주어지는 표는 당선 안 되면 다 사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표의 크기에 따라서 차기 정권의 어떤 그 개혁의 방향과 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결국 우리의 바람이 그 표에 실릴 수 있다라는 뜻이죠. 목표 득표율이 지금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여전히 두 자리 숫자입니다. 이 세 자리 숫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근데 두 자리 숫자가 처음에는 솔직히 10%라도 넘겨보자라는 거였는데. 예. 이미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10% 이상 되는 건 굳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15% 혹은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되고. 예. 저희들로서는 1차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후보가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더 분발해서 다음 일주일 동안 홍준표 후보를 따라내보자. 이게 목표입니다. 홍준표 후보를 따라잡는 게 목표다. 네, 다음 주 말까지 목표입니다. 네, 알겠고요. 자, 이제 주요 공약들 점검해 볼 텐데 노동이 당당한 나라 이게 주요 캐치프레이즈 아니겠습니까? 네네. 왜 그걸 주요 캐치프레이즈로 삼으셨어요? 네, 뭐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정치 민주화에 일정한 진전도 있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게 문제다. 격차 해소가 시대적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격차 해소를 갖다가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를 늘리는 것만으로 메꿀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동안의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고용 방식이라거나 고용 요건이라거나 등등에서 차별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예. 강자부터 먼저 살리는 경제 제도를 약자를 보듬어 안는 그래서 일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노동이 당당한 사회를 만들자는 뜻이죠. 네, 그 핵심 캐치프레이즈 하에 주요 핵심 또 노동부와 관련 공약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일자리 창출이라거나 근로시간 단축이라거나 네.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줄이는 대책이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공약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로 줄이시겠다는 거죠? 예, 지금 노동시간이 연 1,800시간까지 줄이자. 지금 우리가 한 3, 40년 동안 현재는 세계 2위입니다만은 예. 노동시간이 1, 2위를 다툴 정도로 길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OECD 평균이 1,766인데 우리가 2,100이에요. 예, 예. 그래서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까지 낮춰보자라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연간 1,800시간까지? 네네. 네. 그리고 이 노동복지부를 신설하고 노동부총리제도 도입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노동복지부는 현재 새로운 부가 아니라 현재의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을 해서 어허. 성격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예. 그걸 합하자는 거고 노동부총리제는 노동 문제를 좀 격상시키자는 거죠. 뭐 프랑스 같은 데도 이 노동부 장관이 그 부총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비정규직 아까 그 줄이는 공약 그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주요 내용은 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그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지금 네. 이 준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비정규직에 관련해서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용 사유 제한이라고 해서 예. 비정규직을 써도 되는 업종과 그 사유는 분명히 하고 어허. 그 이외에는 정규직으로만 가는 걸 예. 의미합니다. 이걸 최대한 입법화해서 비정규직 줄이는 시발점으로 삼고 두 번째는 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공부문 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건 사실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전혀 실행되지 않은 것을 심상정 후보가 다시 제대로 실행하겠다고 걸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용사유 제한도 좋지만 파견법이나 기간제법 같은 것들이 악법이라서 이것부터 없애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예,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예. 대표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뭐 이 파견제와 같은 그런 가장 나쁜 형태의 그 노동 방식부터 고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정규 교육 과정 안에 노동 인권 교육을 편성한다. 이게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나라 뭐 대부분의 국민들의 학교를 고등학교든 대학교를 마치면은 예. 바로 그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다 노동자가 되죠. 예,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설사 뭐 극소수입니다만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또 노동자를 사용하는 노동력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근데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나라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이 노동권이 어떤 것인지 노동상권 또 그것이 기본권 인권 차원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 기본적인 시민적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그런 게 교과서에 없나요?
거의 없고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스스로 교과서에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전혀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속에서 일자리로 그냥 던져지는 네네.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마침 또 오늘 노동절 맞아서 심 후보는 노동 헌장을 발표하셨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네. 예, 오늘 10가지의 노동 헌장을 발표했습니다만 거기에 바로 노동이 헌법적 가치라는 그것을 좀 확인하는 것과 양질의 일자리 보장에 대한 것, 그리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구현하겠다는 것,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경영 참가 및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등 해서 저희들이 일종의 노동과 관련된 강령적 약속을 갖다가 노동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의당의 그 10대 공약을 쭉 한번 찾아서 살펴보니까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핵심 캐치프레이즈인데 10대 공약에서는 노동 분야 공약이 7번째에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10대 약속에는 또 첫 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공약집이라거나 공약서 등 해서 편집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그러지 않았는가 보여집니다. 내 삶을 바꾸는 10대 약속에는 그 첫 번째 약속이 비정규직 차별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노동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부분을 제일 먼저 걸고 있습니다. 10대 약속에는 1번이다. 네. 그렇군요. 10대 공약에서는 첫 번째가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내걸으셨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정의로운 경제고. 네네. 요 정치 분야, 경제 분야의 핵심 공약들도 좀 잠깐 소개해 주시면요. 네.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이 적폐를 만들어냈던 여러 제도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국민들의 어떤 표의 등가성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편을 으뜸으로 꼽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검찰 비리 등에서 공수처. 와 사법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는 문제 이런 것들을 주요한 개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로운 경제에서의 핵심은요? 정의로운 경제에서의 핵심은 조금 전에 제가 노동 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외에 사실 이 모든 복지 향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갖다가 더 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조세 개혁과 관련된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세 이런 걸 아예 신설하자 이런 게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세를 갖다가 소득세라거나 재산세라거나 법인세 등의 누진과세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회복지에만 쓰는 일종의 목적세로다가 걷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가장 명백한 어떤 강력한 증세 방침이 들어있고 때문에 여러 복지 공약, 노동 공약의 재원 확보 방안이 확실히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막판에 지금 반문연대 내지 보수연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사거들지 않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가능성이 적지만 없진 않다, 있긴 있다라고 생각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실제 내용이, 겉으로 포장은 반문, 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뭔가면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바른당의 유승민 후보와 손 잡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연대가 되는 거니까요. 연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요, 누가 이기고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그건 그야말로 우리 촛불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다시 이게 정치냐 라고 촛불 들고 모일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후보든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게 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고 금도가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말 바꾸기를 갖다가 이제까지와 달리 말 바꾸기를 해서 정치를 한다면은 누구에게 유리하고를 떠나서 국민은 정치 그 자체를 환멸하려고 할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좋은 성과의 길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요. 자, 내일 이 시간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핵심 공약, 10대 공약들을 또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올게요. 선거 열기
이제 막판입니다. 후보들 휴일도 잊은 채 이 표심 잡기 위한 유세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이죠. 자, 저희 시사자키에서도요, 오늘부터 5일 동안 유력 정당 후보들의 대포 공약을 한 당 한 당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이 노동절이기도 해서 이 노동 공약을 대표로 내세우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는데요.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을 연결합니다. 노회찬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그런 분위기를 유사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으세요? 네, 현장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유세 그 정보를 알고서 이렇게 멀리서부터 찾아온 분들,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와서 예. 굉장히 좀 감격스럽게 스스로 예. 이렇게 유세에 합류하고 이런 걸 보면서 예. 여론조사상에 나타난 상승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 배경은 뭐라고 분석하세요? 예, 저희들은 굉장히 좀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4월 초까지 그 거대 정당들의 경선 때문에, 예. 우리 후보가 이렇게 일찍이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명을 받지 못하다가, 4월 중순부터 이제 TV 토론한 이제 5차례 정도 하면서, 예. 좀 이렇게 이제 그 우리 후보의, 노선이라거나 정책 공약, 네, 이게 네. 이제, 표현되면서, 급상승하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TV 토론이 1등 공신이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TV 토론 준비를 철저히 하시나요? 예, 철저히 할 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는 여러 저희들이 만든 정책 공약이 그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거의 투명인간처럼 4월 초까지는 투명 후보였죠. 예,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물론 TV 토론이 1등 공신하는 거에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일각에서는 1등, 2등 문재인 안철수 표차 즉 지지율 차이가 좁혀질수록 심상정 후보한테는 불리하고 좁혀지다 보면은 이러다가 이 문재인 후보가 안 되겠네 해서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가고 반대로 이 1, 2등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 심상정 후보 지지율은 올라간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틀린 분석은 아니라 생각되고요. 예. 될 만한 후보한테 주는 표가 왜 4표입니까? 그러나 그 말은 이제 좀 잘못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보도가 되었는데 예. 과거에 예를 들면 이명박 그 대통령 후보는 굉장히 큰 격차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나 이명박한테 보내진 표가 결국에는 나라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4대강 망치는 사표가 된 거 아니냐. 네.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높은 득표율로, 유효 득표율로 당선되었지만, 예. 사실 그 표도 대통령이 감옥까지 가게 되는 예. 그 역할 이상을 해낸 게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런 것이 전형적인 사표다. 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심상정을 찍어야 그게 진짜 이 나라의 개혁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표는 심상정에게 주어지는 표는 당선 안 되면 다 사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표의 크기에 따라서 차기 정권의 어떤 그 개혁의 방향과 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결국 우리의 바람이 그 표에 실릴 수 있다라는 뜻이죠. 목표 득표율이 지금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여전히 2자리 숫자입니다. 이 3자리 숫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근데 2자리 숫자가 처음에는 솔직히 10%라도 넘겨보자라는 거였는데. 예. 이미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10% 이상 되는 건 굳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15% 혹은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되고. 예. 저희들로서는 1차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후보가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더 분발해서 다음 일주일 동안 홍준표 후보를 따라내보자. 이게 목표입니다. 홍준표 후보를 따라잡는 게 목표다. 네, 다음 주 말까지 목표입니다. 네, 알겠고요. 자, 이제 주요 공약들 점검해 볼 텐데 노동이 당당한 나라 이게 주요 캐치프레이즈 아니겠습니까? 네네. 왜 그걸 주요 캐치프레이즈로 삼으셨어요? 네,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정치 민주화에 일정한 진전도 있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게 문제다. 격차 해소가 시대적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격차 해소를 갖다가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를 늘리는 것만으로 메꿀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동안의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고용, 예.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두 후보가 굉장히 적은 격차로 이렇게 경쟁할 경우에는 예. 원래는 심상정 후보 정의당 지지표인데 예.
그런 이제 두 양강 후보의 게임에 예. 어느 한편으로 쏠려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저희들도 굉장히 애석하지만은 예. 무행한 현실입니다. 예. 그럼 지금 대선 구도가 양강 구도에서 1강 2중 구도로 바뀐 거는 심상정 후보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반가운 거네요. 예, 반가운 거죠. 근데 저희들 표가 물론 저희들 그 자체 분석이긴 합니다만은 그 문 후보나 문 후보 측에서는 별로 오지 않았고요. 예. 안 후보 측이 이제 그 좀 위상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허. 양강에서 밀려나면서 당선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그쪽에서 좀 오는 것 같고요. 예. 가장 많이 저희들에게 오는 거는 그동안에 뭐 어느 후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예. 관망하던 예. 무당파 예. 쪽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표가 쏠리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도 직접 뭐 될 만한 후보한테 표 주는 거는 그야말로 사표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